네, 조한기라고 합니다. 학도지원병 기업과 망각의 정치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4년 1월 20일 한국인 학도지원병 3,050명은 이 특별지원의 형식으로 일본군에 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해방 이후에 들어서 이러한 학도지원을 두고 자기 자신들이 민족의 십자가를 걸머진 젊은 지식인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997년 강덕상이라고 하는 제1교포 학자가 최초로 한국인 학도 출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학도지원병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에서는 이런 학도지원을 두고 지원을 가장한 강제동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018년 1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일제에 한국인 학도지원병 제도 및 동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을 탈영을 해서 강복군에 투신했던 학도지원병을 독립유공자로 헌청하는 한편 이들의 학도지원을 독립운동으로까지 격상시켜야 한다는 역사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학도지원을 일제의 기만에 찬 강제동원이었고 민족의식으로 충만한 독립운동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10월 20일 일본 육군성은 이 관내 전문학교와 대학에 재학하는 법문계열의 한국인 학도를 대상으로 학도지원병을 모집하는 1943년도 육군 특별지원병 임시 채용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 8월 한국인 징병령이 공포된 상황에서 학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학도 출신과 동일하게 당연한 국민 의무의 이행이었습니다. 4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원자 접수, 그리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징병검사를 거쳐 입영학도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들 입영학도는 일주일에 걸친 예비 군무교육을 거쳐서 44년 1월 20일 관내 일본군에 입영했습니다. 학도지원병제의 성립은 일본인 학도 출신과 달리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가 아직 미실시 단계라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법제적인 강제성을 결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학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제국 신민에 대한 국민의 차별과 역차별의 해소, 회피라고 하는 이 고육지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학도지원병제는 한국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종래 연구와 보고서는 이 학도지원 적격자 6,203명에 대해서 4,385명이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4,385명이라고 하는 이 입영자 수는 이미 많은 연구들과 사회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래 연구와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는 4,38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도지원병의 지원과 선발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누락한 극히 부실한 내용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입영학도 4,385명의 주장은 산출 근거도 결여한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같은 수치는 학도지원병 출신 김상현이 1945년 해방 직후에 이 총독부 근처에서 소각, 파기아중에 있던 관련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던 그런 기억의 수차를 무비판적으로 역사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44년 12월 일본 정부 내각 관방이 생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학도 지원자는 공식 4,122명과 비공식 488명으로 합계 4,610명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적성검사 수급률이 약 91%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적성검사 합격자는 현역병 2,736명과 보충병 381명으로 합계 3,117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44년 1월 20일 이 입양학도는 질병 및 기타 사유를 제외한 정확히 3,050명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학도 지원은 지원 회피자 1,491명, 적성검사 회피자가 393명, 적성검사 불합격자가 1,110명을 각각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도 지원과 선발체계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래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강덕상의 연구와 저의 연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도지원병의 지원과 선발은 적격자, 지원자, 적성검사, 합격자, 군무교육, 입영자 그렇게 해서 일본, 조선, 만주, 중국으로 입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전제가 되고 있는데 종래 강덕상의 연구는 적격자와 지원자만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바로 이 지원자를 바로 입영자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계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고 적격자, 지원자, 적성검사, 합격자, 군무교육, 입영자 등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영자가 선발이 되었고 관내에 일본군에 입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종래 어떤 그런 학계와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연구는 주로 강덕상의 연구를 기초하고 있으며 강덕상의 연구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상을 이제 연구와 보고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학도지원병의 지원 상황을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강덕상의 연구와 저의 연구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강덕상의 연구는 지금 현재 지원자를 4,385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지만 이 정한기인 저의 추계의 경우는 4,122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취업자, 즉 강덕상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9월 졸업 미취업자와 정한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소개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사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강덕상의 연구는 이 중복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이제 추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은 적격자 선발 590명을 시작으로 입영자 1,335명의 차수가 발생합니다. 즉 추가로 더 계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차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1 유학생 지원자를 가소평가하거나 혹은 제만, 제중 유학생 지원자를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9월 졸업한 미취업생을 중복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비공식 지원자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지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원 접수 기일을 넘어서 지원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점이 있고요. 더 황당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지원자를 곧바로 이 입영자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러한 환상과 착각은 적성검사 탈락자 1,100명의 존재를 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추가로 계상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학도지원병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격자 지원율 73.4%, 지원자 수급률 91.5%, 입영률 97.9%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접수 기한을 넘긴 비공식 열성 지원자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또한 적성검사 기피자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지원을 했지만 적격자가 아닌 즉 부적격자로 분리된 사람들도 다수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경성제대 출신으로 학도 지원을 거부하고 징용 학도를 자원했던 이 선명원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입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일체 신체 검사를 한 뒤에
2차에 빠졌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징역을 가면 그만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학도지원병제를 단순히 지원을 가장한 강제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학도지원병 개개인들의 다양한 역량과 분별력이 있는 이기심을 시사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도지원병은 입영 이후에 초병교육을 마치면서 간부 후보생을 지원해서 단기간에 일본군 화사관 혹은 초급장교로 입신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군 장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학도지원은 군인 관료로 변신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바로 입신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 당시 학도지원병제를 둘러싸고 한국인 사회 일반에서는 천재의 인류의 기회라고도 회자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들이 간부 후보생을 자원해서 합격을 하게 되게 되면은 간부 후보생 집체교육을 거쳐서 갑종, 을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종은 장교를 의미하고 을종은 하사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후 갑종간부 후보생 합격자는 육군 예비사관학교 집체교육을 거치고 그리고 견습사관 생활을 거쳐서 정식의 육군 소위로 임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갑종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선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을 해서 선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서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간부 후보생 집체교육 6개월을 거치게 되면서 갑종과 을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을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추가적인 교육이 없지만 갑종은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다시 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사관학교를 수료하게 되면은 특정 부대에서 견습 생활을 6개월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비역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이런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이들 학도지원병 간부 후보생 지원은 입영학도 3,050명에 대해서 1,869명으로 61.3%의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간부 후보생 합격자는 합계 863명, 여기서 갑종이 403명, 을종이 46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률은 46.2%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합격자는 1년 6개월의 간부 후보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교육기간 동안에는 전사율이 높은 남방전선 파병도 유보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보고서에서 독립투사로까지 둔갑하고 있는 학도지원병 탈영과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도지원병 탈영자들은 주로 고도의 어떤 그런 분산 배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중국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학도지원병 탈영자의 규모는 입영학도의 약 6.6%에 상당하는 이 200명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탈영자의 대부분은 엄격한 내무반 생활과 격렬한 군사훈련을 포함하는 초병교육 와중이었던 이등병들이었습니다. 이들 학도지원병 탈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지역 배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왜 탈영했을까요? 바로 그 탈영 요인을 검토해 보니 이렇게 가혹한 사척제도가 행행하는 병영생활의 부적응, 간부 후보생 탈락과 그 비관이 있었고, 세 번째는 격전지인 남방전선 파병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들은 여기 이 탈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학도지원병 탈영자의 정신세계는 이런 충만한 민족의식이 아니라 적나라한 욕망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주로 1920년을 전후해서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2,500만 한국인 가운데서도
당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의 행운아들이고 또한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1960년대, 80년대 걸쳐서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력자층을 형성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준하 선생을 시작으로 이 김준엽,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 이철성, 그 다음에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 김수환,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방송작가 한운사 등등이었습니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해서 당대의 시대정신을 규정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학도지원을 공통분모로 해서 1, 20 동지회를 결성했고 두터운 회고록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입신양명의 어떤 그런 명예욕과 보다 편안한 군대 생활, 목숨 부지의 적나라한 욕망을 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일본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민족 투사의 면모만을 강조하는 터무니없는 기억만을 재생산시켰고 사회화시켰습니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의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은 1980년대 민족주의 역사학과 야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반일 종족주의 역사관의 형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학도지원병은 결코 일제의 기만과 선동에 넘어가는 그런 바보 천치도 아니었지만 또한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간 그런 강제동원의 피해자 혹은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민족 투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국민이었고 유년기부터 일제의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전무후무한 세대였습니다. 그 점에서 학도지원병제는 한국인 엘리트의 근대성을 전시 총동원 체제로 내화하는 제도적인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이 적나라한 욕망을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곱게 포장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충성, 희생의 고귀함도 일찍부터 체득했던 총명한 한국 시민이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국가주의 정신세계를 얼룩진 일본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유복한 생활과 자유분방한 학창생활을 보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엘리트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제국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의 적나라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은 해방 이후 반일 종족주의와 양합하면서 만들어진 허위의식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지원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학도지원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심이 이들 스스로의 심성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마저 구속하게 되는 올가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기억과 망각은 정부가 나서서 학도지원을 독립운동으로까지 격상시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역사정책으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오늘날 공화층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참담한 정신문화와 반일 강박관념의 정신세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